그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20살이 되던 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학교에선 따돌림을 당했고 부모는 매일같이 싸웠다. 친구도 돈도 희망도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보기 싫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절망이 먼저 밀려왔고 밤은 지독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지하철역 끝자락에 멍하니 서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젠 끝내자. 아무도 내 존재를 모를 테니까. 그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꺼내든 낡은 노트에 그는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펜을 다시 들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매일 한 문장을 썼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는 썼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견뎌낸 하루, 가슴속에서 울던 말들. 그 문장들은 처음엔 희미한 흔적 같았지만 어느 순간 생명줄이 되었다.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노트를 펼쳤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펜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수십 줄을 써내려갔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그의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 되어갔다. 처음엔 다 허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 줄, 두 줄 적어가던 그의 글은 어느새 고백이 되었고 고백은 고통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중 하나를 SNS에 올렸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하다. 반응은 놀라웠다. 당신의 글을 보고 울었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 이 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이 보내온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글의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메모장을 꺼내 글을 썼다.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이면 카운터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 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더 깊이 글을 썼다. 고독과 외로움은 오히려 그의 글을 더욱 진실되게 만들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고 한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반지하에서 글을 썼다. 손이 얼어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도 그는 노트를 펼쳤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기 위해. 그의 팔로워는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그의 글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아침입니다. 이 글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는 스스로를 작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라 불렀다. 매일 아침 그가 올리는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의 SNS는 작은 치유의 공간이 되어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책으로 내봅시다.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첫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문장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 독자가 말했다. 그 책을 읽고 병원 문턱에서 돌아왔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책의 성공 이후에도 그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독자들과 소통했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학교, 기업, 방송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생생했고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제 작가이자 연설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 TED 무대, 학교, 재활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닌 끝에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문장을 쓴 것.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청소년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 써볼게요. 아직 아프지만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 아이의 말은 과거의 자신이었고 그 아이의 내일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미래였기 때문이다. 강연장을 떠나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진실되게 글을 쓰고 더욱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말한다. 내가 받은 고통이 누군가의 등불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의 글과 강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글을 쓴다.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반지 하방이 아닌 따뜻한 서재에서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처음과 같다. 그는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펜을 든다. 때로는 글쓰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제 그는 매일 5시에 일어난다. 여전히 글을 쓰고 사람들과 나눈 편지를 간직한다. 어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당신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 말을 읽으며 그는 자신에게 다시 쓰듯 적는다. 나는 오늘도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잘 안다. 삶이 무너질 듯한 날에도 우리는 단 한 문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단지 글쓰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노트가 놓여 있다. 첫 페이지에 쓴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문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바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시작하길.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꺼내보기를.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도 말한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나를 믿기로 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공 루틴에 함께합니다.